예전에 어느 여배우분이 이런 인터뷰를 했던 기억이 나요. 제가 젊음을 살 수만 있다면 저의 전 재산을 다 털어서라도 그 젊음을 살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안녕하세요. 사연과 함께하는 유튜브 라디오 하이디에게로의 가수 하이디입니다. 하이디에게로에서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AI 시대를 맞이했지만 소통만큼은 사람과 하고 싶은 마음을 사연에 잘 담아서 엽서 대신 댓글이나 또 이메일, SNS로 보내주시면 고민거리는 다 같이 해결을 하고 좋은 일은 빨리 널리 소문을 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인스타나 페이스북, 이메일, 유튜브 댓글로 많은 참여 부탁을 드리고요. 소개 사연으로 선정되신 분께는 선물을 왕창 드릴 수 있는 그날까지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하이디에게로 만간부. 제가 얼마 전에 흥미로운 기사를 하나 봤거든요.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중국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7억 들여 100번 성형한 중국 여성 성형 중단 선언. 여배우를 동경해서 13살 때부터 100번이 넘는 성형수술을 한 18살 여성이 더는 성형을 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 등에 따르면 중국 저장성 출신의 여성 저우추나는 13살 때부터 최근까지 5년간 총 400만 옌, 한화 7억 4천만 원을 들여서 100번 이상의 성형수술을 받았습니다. 비용은 모두 부모님이 지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저우추나는 중국 유명 배우이자 가수 위수신처럼 예뻐지고 유명해지고 싶다고 생각을 해서 성형에 집착을 했습니다. 또 주변인으로부터 외모에 대해 모멸적인 별명을 들어 불안과 우울증, 스트레스가 커졌다고 전했습니다. 저우추나는 할 수 있는 모든 성형수술을 받았다. 눈 성형만 10회 이상을 해서 의사가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경고했지만 또 수술대에 올랐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뼈를 깎는 수술을 받고 15일 동안 침대에 누워 수액만 맞아본 적도 있다 라고 회상을 했다고 합니다. 당시 그녀의 재수술을 받아주는 의사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우추나는 또 다른 수술을 받기 위해 새로운 의사를 알아봤어야 했다며 상하이의 모든 성형외과 병원을 돌았어야 했다 라고 전했습니다. 저우추나의 어머니는 그녀의 심각한 중독에 성형에 대한 지원을 중단을 했고 아버지는 성형 후의 모습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스스로 자신감을 갖고 인플루언서가 되는데 도움이 됐지만 부작용을 생각해서 다시는 수술대에 오르지 않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이런 기사인데요. 자, 기사 내용 중에 몇몇 단어가 눈에 들어옵니다. 집착, 모멸적인 별명, 스트레스, 부작용, 중독, 100번, 7억, 그리고 13세. 너무 어린 나이에요. 13살, 그죠? 우선 저우추나가 왜 13살부터 성형을 시작하게 됐나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외모로 인해서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았으면, 그죠? 그 어린 나이에 수술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을까? 안쓰러운 마음이 먼저 들어요. 어린 시절 외모로 놀림을 많이 받았다는 내용으로 이해가 되죠. 사실 어릴 때는 놀리는 아이도 그게 얼마나 상대를 아프게 하는지 잘 모를 만큼 의식이나 자아가 미숙한 시기이기도 하고요. 또 그만큼 놀림을 받는 아이 역시 미숙하기 때문에 그 데미지를 걸러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릴 때 경험한 아픔들은 평생을 가기도 하고요. 또 어른이 된 후에도 치유가 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자, 아무튼 그래요. 좀 어린 시절에 그렇게 이렇게 놀리는 것도 부모님이나 주변에서 조금 교육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된다. 얼마나 상처가 되는지. 여기에 또 댓글을 제가 좀 읽어드릴까요? 돈은 많은가 보네. 사람 맞음? 안 죽고 살아있는 게 대단하다. 하기 전이 더 이쁘다. 내가 술을 끊는 게 성형수술을 하는 것보다 빠르겠다. 저게 이쁘냐? 극혐. 예쁘다는 느낌보다는 박제품 같다. 성형외과보다는 정신과를. 동물원에 있으면 구경거리는 되겠네. 그만해라. 즐긴 인생보다 회복 시간이 더 길겠다. 인생을 보람되게 보내라. 더 안 읽어도 될 것 같아요. 대부분 부정적인 댓글인데요. 거의 악플 수준이죠. 그냥 읽어보는데도 스트레스가 쌓이네요. 그러면서 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저우추나가 글을 봤을까? 이 댓글들을 또 봤을까? 안 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악플은 사라져야 돼요. 살지 맙시다. 저우추나가 닮고 싶어 했다는 배우가 어떤 분일까 또 갑자기 궁금해져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뭐 아름답네요. 그죠? 뭐 이분처럼 되고 싶어서 그렇게 13살부터 성형수술을 시작하게 됐다고 하는데, 자, 아무튼 누구처럼 되고 싶다 해서 시작한 게 일단 좀 잘못이었던 것 같아요. 누구나 본인 외모에 불만이 있습니다. 보기에는 정말 완벽해 보이는 사람도 물어보면 분명히 여기 고치고 싶고 저기 고치고 싶고 뭐 그 불만이 있을걸요? 근데 그 불만을 컴플렉스로 만들고 또 거기에 너무 사로잡히다 보면 그걸 고치고 바꾸는데 너무 많은 시간과 돈 또 에너지를 쓰게 되고요. 결국에는 의도치 않게 되돌릴 수 없는 정말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성형수술로 인해서 자존감이 올라가거나 또 건강이나 질환으로 필요에 의해서 한두 가지를 바꿈으로써 내가 행복해지고 삶의 질이 상승한다면 추천하고 싶어요. 그런데 컴플렉스만 생각하고 온통 외모에만 집착하고 몰입돼 있다라고 생각이 들 때는, 이럴 때는 사실 본인은 눈치를 못 채는 경우가 많지만, 그럴 때는 가족이나 주변 지인들과 먼저 많은 상의를 해야 되지 않나. 간혹 필요 이상으로 그만해도 되는데 계속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기 전보다 더 심리 상태가 나빠지는 경우도 우리는 심심찮게 볼 수가 있어요. 그 컴플렉스를 성형으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럴 수 없는 경우가 많죠. 만약에 그 컴플렉스를 성형수술로 인해서 본인이 극복할 수 있다면 정말 좋아요. 정말 다행인데 가끔은 문제가 외모가 아닌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본인은 그걸 잘 몰라서 성형으로만 자꾸 변화를 주려고 하기도 합니다. 이런 걸 약간 중독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뭐든 중독은 질병이라고 하던데, 뭐 알코올 중독, 일 중독, 여러 가지 중독, 증상이 좀 심해지면 질병이 되니까요. 자, 아무튼 이 성형 역시 중독이 되지 않게, 혹시 또 성형수술을 생각을 한다면 오픈을 하고 많은 사람들과 전문가와 또 많은 상의를 한 후에 적당히 적절하게 필요한 곳을 해야 이 과하지 않고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가끔은 이 마음이 허전해서 계속해서 성형을 하는 그런 분들 계시거든요. 예, 알코올 중독처럼 성형 중독이 되는 건데, 그게 성형으로 해결되지 않는, 자, 성형 수술이 나쁜 건 절대 아니에요. 네, 나쁜 건 절대 아닙니다. 외모에 대한 컴플렉스를 느끼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고민하고, 또 가벼운 성형은 기본이라고 여기는 그런 시대에 있기도 하고요. 예전에는 우리가 쌍꺼풀 수술만 해도 여기저기서 막 수근거리고, 당사자는 또 원래 있던 거다, 자고 일어났더니 생겼다, 아, 살 빠지니까 생겼어, 살쪄서 그래, 뭐 이런저런 핑계를 대기 바빴는데, 요즘에는 쌍수 정도는 사실 화제거리도 되지 않아요? 네. 그 정도로 가볍게 생각을 해서 쌍수를 한 사람을 보더라도 잘 됐다, 뭐 어디서 했냐, 그 정도의 피드백이지 딥하게 묻지도 않습니다. 눈, 코, 입이 다 바뀌었다 한들 그렇게 놀라운 일도 아니에요. 진정한 AI 시대. 자, 예전에는 여성들도 쉬쉬하는 분위기로 성형을 하긴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렇지도 않고 또 성별에 크게 관계없이 외모에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여자든 남자든, 그죠? 그리고 평균 기대 수명이 길어진 만큼 일반적인 성형수술을 떠나서 젊음을 좀 더 유지하려는 마음이 커지기도 했고, 또 노화를 늦추고 싶어 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예전에 어느 여배우분이 이런 인터뷰를 했던 기억이 나요. 제가 젊음을 살 수만 있다면 저의 전 재산을 다 털어서라도 그 젊음을 살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해가 되고요. 또 얼마 전에 흥미로운 기사가 있었죠? 여러분 보셨던 분들도 계실 텐데, 브래드 피트 아시죠? 이 브래드 피트가 그렇게 잘생긴 사람이 뭐가 부족하다고 성형을 했다, 뭐 그런 기사가 떴는데, 성형을 했다가 아니라 의심이 든다라는 내용의 기사였어요. 너무 완벽한데, 그죠? 뭘 했을까? 자, 기사 내용을 보면요. 올해 60세의 나이에 전성기 시절의 훈훈한 외모로 돌아간 듯한 브래드 피트. 성형외과 전문의 조니 배터리지 박사는 SNS 영상에서 브래드 피트가 2, 3개월 정도의 회복 기간과 10만 파운드, 한화 1억 7천만 원 이상의 비용이 든 안면 리프팅 수술을 받았을 것이다 라고. 뭐 아무튼 확인되진 않았네요. 그런 내용이긴 한데, 어떤 모습이었길래 이런 얘기가 나왔을까요? 궁금하니까 또 봐야죠. 어떠세요, 여러분? 그냥 이렇게 보면, 얼핏 보면 뭐가 달라졌지? 뭐 이거를 1억 7천이나 주고 했어? 뭐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사실 얼핏 이렇게 보면은 저도 잘 모르겠네요. 선글라스를 이렇게 벗어봐야 알 것 같은데,
그런데 전체적으로 약간 분위기나 어떤 피부라든지 이런 결들이 젊어진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요, 이 브래드 피트 같은 이런 사람까지 이렇게 막 하면은 좀 그렇지 않나? 상대적 박탈감. 그만 잘생겨도 되는데. 자, 아무튼 이렇게 요즘에는 이 성별에 관계없이 미용 목적의 성형 외에도 이 노화를 잠시 멈추는 안티에이징 성형에 많이 관심을 갖고 100세 시대에 접어들면서 이 중년이 좀 길어졌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시니어 세대들의 사회활동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고 또 젊음을 좀 더 오래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서 관심이 아주 많이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브래드 피트가 한 것 같다는 이 수술은 안면 리프팅이라는 건데 안면 리프팅 역시 우리가 이렇게 나이가 들면 노화로 인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처지잖아요. 이 땅으로 이렇게. 그 중에서 우리가 일단 얼굴이 먼저 보이니까 노화로 인해서 처진 얼굴 라인을 말 그대로 거상을 하는 거예요. 거상해서 이렇게 잘라서 끌어올리는, 자른다는 게 절개를 해서 끌어올리는 그런 수술인데요. 또 얼마 전에 마돈나가 급격한 노화로 인해서 여러 가지 수술과 시술을 해서 너무 이렇게 빵빵해진 얼굴로 갑자기 나타나서 많은 분들께 좀 놀라움을 안겨드렸잖아요. 너무 과하면 그런 거고요. 아무튼 이렇게 말만 들어도 쉬운 수술은 아닌 느낌이 들긴 합니다. 안면 리프팅, 뭐 안면 거상. 수술 과정에서 안면 신경이라든지 혈관 등 이 손상을 일으킬 수도 있다고 할 만큼 굉장히 어려운 수술이기도 하대요. 하지만 이 수술 역시 했다라는 얘기를 최근에 심심찮게 듣고 있습니다. 수술한 사람을 직접 본 적은 없지만 했다더라, 뭐 잘됐다더라, 어쨌다더라 이런 얘기는 제가 몇 번 들었었거든요. 아직은 쌍수처럼 뭐 코 수술처럼 그렇게 가볍게 여겨지진 않지만 이런 안티에이징 수술도 점점 기술이 발전할 거고 결국 언젠가는 대중화되지 않을까, 쌍수처럼. 저도 이런 의술이 완벽히 대중화된다면, 그런 날이 온다면 할 것 같아요. 부작용이 전혀 없고 통증이 전혀 없는 그런 날까지 저는 하지만 아직은 부작용과 후유증에 관한 후기도 간간히 있는 만큼 쉽게 막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요. 네,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는 부분이 아니라서. 근데 막 이렇게 막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성형외과 학회에서 정말 완벽하게 부작용 없는 수술을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성형수술은 잘만 활용하면 삶의 질도 좋아지고 자신감도 향상되고 자존감도 높아질 수 있지만 너무 과하면 안 된다. 정말 뻔한 얘기지만 이 뻔한 얘기를 간과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성형의 목표를 좀 가볍게 잡으셔라. 배우처럼, 연예인 누구처럼 되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시작하면 절대 안 된다. 단순하게 내가 그동안에 컴플렉스였던 요 콧대를 살짝 높이고 싶다. 쌍꺼풀 라인을 조금 만들고 싶다. 이렇게 아주 가볍고 간단한 목표를 잡고 하시길 바라고, 절대 얼굴을 완전히 갈아엎어서 김태희가 되고 싶다, 제니가 되고 싶다 이런 생각, 이런 욕심을 버리시라는 거. 꼭 전문의와 상의하시고 성형과 자존감을 연결시키지 마셔라. 외모에 너무 과한 집착은 하지 말자고요. 자, 성형 수술이 하고 싶다면 가볍게 그냥 살짝 고쳐 쓰는 걸로, 그 정도만 하는 걸로. 자, 오늘은 성형수술 이슈로 함께 해봤는데요. 하이디에게로에서는 여러분의 사연과 사회 이슈로 꾸며집니다. 제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이메일, 유튜브 댓글까지 모두 열려 있으니까 고민거리나 뭐 자랑거리 등등 많이 보내주세요. 채택되신 분께는 쏜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신 모든 분들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